에너지와 서스테너빌리티의 합성어입니다. 전력 산업에 있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두산베어스를 얘기하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과 투명성 그리고 일에 대한 진정성 이 세 가지는 안녕하세요. 손범수 선배님의 뒤를 이어 노경연이 만난 사람, 저는 진행을 맡은 노경연입니다. 손범수가 만난 사람, 일명 손만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많은 동문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무려 20년간 70여 동문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간판 코너였죠. 오늘 제가 이렇게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노경연이 만난 사람 그 첫 번째 동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인터뷰 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회사일까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62년에 설립이 됐고 그러면서 1980년대부터 한 20년간 공기업으로 있다가 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서 2001년에 그 두산그룹이 인수를 해서 두산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들을 제작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발전소를 실제 건설하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재 제작 쪽에서는 주로 우리가 경쟁하는 회사가 미국의 GE라든지 독일의 지멘스,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런 회사로 경쟁하고 있고 그 EPC 쪽에서는 국내외 대형 그 건설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실 두산중공업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난해 3월이었죠. 21년 만에 이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도 변경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의 비전이나 또 전략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을 지금 쓴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 과거 이름 두산중공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은 그 에너지와 서스테너빌리티의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과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의 서스테너빌리티 이 부분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고요. 그 에너빌리티 앞에 EN이라는 글자는 또 이네이블러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한 2001년부터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써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 같이 실은 그 탄소 배출이 꽤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공업 하면 중무장대 또 조선업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려는 사업들하고 이미지 측면에서 그렇고 방향성 측면에서 그렇고 잘 맞지가 않는 면이 있어서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4대 성장 산업으로 가스 터빈, 청정 수소, 또 친재생 에너지, 차세대 원전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또 이 각 분야에 대해서 미래 시장 전망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지금 탄소 그 배출을 줄이는 작업들을 뭐 정부 차원 또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얼마 전에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라는 그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각 나라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는 그 재생에너지만 갖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는 국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하고 수소의 역할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정한 이 4대 성장 사업 자체도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이 중요한 4가지 기술을 저희가 성장 축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 4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스터빈,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MR, 그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청정수소의 생산입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 석탄 화력을 가스터빈으로만 대체를 해도 석탄 화력 대비 탄소 배출이 한 6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가스터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LNG라는 연료 대신에 수소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스터빈을 지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7년이면 이 수소 터빈이 아마 개발이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SMR, 요즘 한창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SMR 부분인데, 그 소형 원전에 갖고 있는 큰 장점은 그 개별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소형 모듈을 갖고 이거를 병렬을 연결하면 대형 발전소가 될 수 있고, 한두 개만 사용을 하면 소형 발전소로 사용할 수 있고, 요즘 한창 많이 지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또는 전력 수요가 많은 제철 회사 같은 경우가 이 SMR을 활용하면 자체 그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 부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대형 해상 풍력 발전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3메가부터 10메가 모델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전력 수요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그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를 통해서 청정수소 생산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청정수소의 생산입니다. 지금은 수소 생산을 LNG라는 가스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얻고 있는데, 여기서는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제로 제주도에서 실증을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한수원과 같이 원자력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이 부분도 같이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이 결국은 전력 산업에 있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4대 성장 사업으로 지금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를 또 설립하고 출범시키면서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또 전 경영진이 각 영역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ESG 관련해서 활동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활동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SG는 결국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ESG가 우리의 사업 전략이나 또는 운영혁신 과제 이런 데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4대 성장 사업, 결국은 친환경 사업으로 사업 전체를 전환시키는 작업 자체가 결국은 ESG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 이외의 과제들도 예를 들면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계의 효율을 올려서 사용하는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운영 혁신 과제를 늘 지금 해오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도 줄을 뿐더러 우리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 현업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전략 과제나 또 운영 혁신 과제에 ESG 과제들이 다 녹아 있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아마 좀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는 각 사업을 맡고 있는 CSO, CO 또는 CFO들이 각자가 ESG의 각 과제들을 직접 맡고 책임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이노베이션 관련해서도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사실 전담 조직을 또 운영을 해오셨고, 작년에는 DX 포럼도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이 앞으로 또 사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사업은 실은 기계산업에 속해 있거든요. 실은 기계산업 쪽에서의 그 기술 혁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포화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치닫으면서 결국은 양 모두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들을 납품을 할 때 작게는 기계 하나당 한 몇백 개에서 뭐 몇천 개의 센서가 다 부착이 돼서
그 제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AI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발전소가 예상하지 못한 고장으로 인해서 발전소를 멈추게 되면 매출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이 언제 날지 미리 예측을 하고 부품을 준비해서 정비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하면 또 두산 베어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산 베어스는 1982년도에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에 창단된 팀이고, 선대 회장님 때부터 이 지켜오는 원칙 두 가지가, 하나는 그룹이 구단을 지원을 하지만 실은 구단 운영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는 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단이 이거 관여하면 실은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단의 운영은 전적으로 구단에 맡긴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수를 육성시켜서 새로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거. 우리가 2군 창단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외부에서는 허수분 야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공적인 구단으로 지금 발돋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는 고등학교 야구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프로야구 생긴 다음에는 그냥 뭐 직관하는 경우도 있고, 뭐 TV 중계를 아마도 제일 많이 보기는 하지만, TV 중계 못 보는 날은 하이라이트로 그래도 꼭 챙겨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네. 네. 왜 구단을 운영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실은 두산일에는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두산 베어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두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산 베어스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두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큰 역할은 그 두산 그룹 우리 직원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룹의 신입사원들, 또 뭐 신입 팀장, 신입 임원들 교육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 본인이 업무를 할 때 본인의 위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업무를 항상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팀원인 경우에는 팀장의 시각에서, 팀장인 경우에는 뭐 임원인 경우에는 사장의 시각에서 자기한테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이 업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한테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주어진 이 업무 이외에 추가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나중에 리더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는 실은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 또는 실패했을 때 이거를 인정하고 그 개설할 수 있는 그 용기, 이 부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려면 결국은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 늘 진정성을 갖고 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그 정직과 투명성 그리고 일에 대한 진정성, 이 세 가지는 제가 늘 그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기업 경영 비전과 또 리더십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5년 후 그리고 10년 후가 더욱 기대됩니다. 회장님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노경연이 만난 사람,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